안녕하세요. 이코 알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의 상승과 함께 가장 유망주로 떠오르는 코인이긴 한데요. 많은 분들이 알트코인들은 관심을 가져주시지만 정작 이더리움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4,500만원까지 벌써 갔는데 이제 아직도 오를 수 있겠느냐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더리움이 상방이 어떤 식으로 열려있고,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비트코인의 관점과 더불어서 이더리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비트코인을 다룬 제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년 동안 꾸준히 상승하는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알트 불장을 오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알트장이 왔고 리플을 중심으로 많은 알트코인들이 폭발적인 펌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다음 주인공은 이더리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승을 많이 못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많이 높은 상황입니다. 시장의 도미넌스 격차는 엄청나게 벌어져 있는 상황이며 연초와 비교해 본다면 2배 정도의 차이에서 4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현격한 차이를 현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지금부터 1월까지는 알트 순환 불장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부터 알트 불장의 분위기가 세게 느껴지고 있죠. 다음 주자로서는 누가 등장할 것이냐 라는 것인데, 핵심 주자로서는 이더리움이 그 상승을 견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0%가 넘고 비트코인으로 많은 돈들이 몰리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러한 차이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은 ETF를 기점으로 자산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자산, 즉 에셋의 성질을 가져버렸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코인들, 즉 유틸리티를 표방하는 여타 코인들과는 전혀 다른 방향성의 길을 걷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더리움도 이 기준선의 오른쪽에 있으며 이러한 흐름이 바뀔지에 대한 여부가 비트코인을 따라가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앞서 비트코인 ETF 때문에 이런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났다고 말씀드렸는데 ETF는 왜 그런 영향을 끼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자산으로서 인정받았다는 낙인 효과입니다. ETF 자체가 가격을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ETF를 통해서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비로소 자산임을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안전한 자산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 가격은 알아서 따라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붙게 되고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기까지 하면서 비트코인은 열렬한 환호 속에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더리움은 어떨까요? 예전 영상에서도 많이 다뤘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ETF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검토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선물 쪽의 ETF는 승인된 지 오래고 이제 현물 ETF 관련돼서도 엄청난 유입량들을 기록하게 되면서 메이저 시장에도 이더리움 ETF가 등장하는 게 아니냐, 이러한 여론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즉 아까 봤던 표가 있죠. 자산과 유틸리티를 가르는 이 거대한 벽이 있는데 이더리움이 이 벽을 가장 먼저 통과해서 비트코인과 나란히 서 있을 수 있는 두 번째 자산이 되게 되는 셈입니다. 지위의 변화를 현격하게 이뤄낸 것이죠. 자산으로 인정된다면 도미넌스는 급격하게 2대1 비율까지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더 급격하게 진행된다면 그 이상까지 갈 수도 있지만 평균치를 내서 가정 삼은 비율이 이 정도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22년도 초 수준으로 회복된다, 그러한 비율을 갖게 된다 라고 가정을 하고 가격표를 보게 되면 현재의 가격대로라면 1200만원대 또는 1000만원대 정도까지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시총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왜 시총만 따지면 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코인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이더리움은 발행이 끝난 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아직 채굴량이 조금 남아있지만 이더리움은 더 이상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공급은 있을지언정 이더리움의 공급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가격을 더 좁혀줄 만한 요소인 것이지 가격을 벌어질 만한 요소로 작용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가격과 시총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타겟 가격에 대한 계산이 쉬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들이 이더리움의 가격 상방이 수개월 안에 1000만원까지 열려있는 직접적인 이유가 됩니다. 물론 이것은 도미넌스를 기준으로 잡은 일반적인 시나리오 바탕의 최소치를 근사값으로 계산해 본 것이고 그 이상으로 충분히 상승할 여력은 가진 것이 이더리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대비 크게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커뮤니티의 파워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비탈릭 부테린을 중심으로 한 이더리움 재단은 어마어마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돈이나 기업과 같은 파워뿐만이 아니라 오랜 믿음으로 뭉쳐진 홀더들과 커뮤니티가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더리움이 가진 특장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가진 사람들의 일각에서는 이더리움이 결국 비트코인을 깨버릴 것이다. 기술적으로도 더 우위에 있고 커뮤니티 파워를 가진 진짜 코인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눌러버리고 결국 비트코인은 몰락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산의 역할을 각자 수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지털 금이 비트코인이라면 디지털 은이 이더리움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오늘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놓고 살펴본 이더리움의 추후 흐름을 살펴봤는데요. 물론 시장 상황이라는 것은 급변하는 것이고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경제 전체에서 매우 극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측이 정확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것들이 명백해지고 있고 과거에 있던 불확실성보다는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점점 인정받고 있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여러분들도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은 이 이더리움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코알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